네, 안녕하세요. 자, 신풍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일찍 신풍제약에 대해서 영상을 올립니다. 걱정을 많이 하셔서 댓글에 신풍제약이 좀 많이 하락한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항상 주식에 있어서는 방향성, 그러니까 상승 하락, 그것은 당연히 모르지만 어느 상황에서,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이 미리 어떠한 그러니까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거기에 있어서 그 전에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계속 알 수 있는 정보를 주면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주가를 올린다든지 내린다든지 그런 모습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또 이렇게 좀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따 그것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이거예요. 지금 이 남아공 이상에 있어서 자 6개월 지연이 되었다라는 이 임상 지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임상을 한다. 그러니까 임상 테스트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뭐 승인이라든지 이러한 지연이라든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대부분 좋은 내용만, 좋은 내용만 생각을 하다 보면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 없는 이유가,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몇천 프로, 몇만 프로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2천 종목에 이러한 게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좋은 뭐 예를 들어서 임상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왔다 하더라도 어느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가면 하락이 돼 있어. 이건 기술적인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내용은 주가 상승 하락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워낙 기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과연 어떠한 뭐 악재로 봐야 되느냐, 주가를 과연 이렇게 흔들 수 있을 정도에 대한 내용일까? 이걸 잘 보세요. 이 내용하고 제가 이거 뭐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이 내용하고 오늘 주가의 파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연 이러한 파동을 만들 수 있는 게 이 내용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게 전부는 아니다. 주가가 상승을 시키고 쭉 올라가는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차트가 아니에요. 분명히 기업과 재료가 있어야지만이 주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승하고 나서 그때부터 올라갈 때 모습, 빠질 때 모습, 중간중간에 확인해야 되는 것이 차트와 기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다 말씀드리면 어 제가 분석하는 거에 있어서 모든 영상을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 차트를 분석을 하면 처음 듣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역시 차트만 보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풍제약이 왜 갔는지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분명히 자, 기업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 재료, 그쵸? 뭐 실적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안에서의 흔드는 것은 어떻게 기술적으로 가야 돼요.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에 완전히 정리가 된 장 마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어떻게 바뀔지는 모릅니다. 근데 지금 약간의 반등이 나오죠. 그쵸? 반등 나오는 자리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가 아니어도 왜 이 자리에서 딱 정지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 이렇게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다. 그래서 이렇다 이렇다 아닙니다. 정말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면 얘네가 들어왔을 때 그죠? 변동성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거이지만 여기에 있어서 꼭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없다. 반대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파동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이었나 저저번 영상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여기까지 빠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런 데서 높은 데서 잡는 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주가의 흐름으로 보면 엄청나게 그러니까 올라온 상태에서 여기까지 빠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려봅니다.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자, 하락하는 모습, 이 모습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아마 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워낙 범위가 넓은 구간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 그쵸? 이렇게 보시면 하락하는 부분과 하락 이후에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계속 하락할 때마다 매수하게 되죠. 이거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자, 제가 주가 흐름을 좀 볼게요. 기사와 뉴스와 이러한 것은, 자,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처음. 주가가 상승할 때, 예를 들어서 신풍제약이 주가가 상승할 때 이러하다. 이렇게 해서 상승한다. 그 얘기는 나옵니다. 근데 계속 나온다라는 것은 어떻게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매수를 붙이는 거죠. 그 재료가 있어서 그 내용이 있다라고 해서 그 내용으로 어떻게 상승하고 어떻게 하락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자,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오늘 갭 하락을 하죠. 자, 갭 하락을 하는데 자, 좀 지저분한 이 라인대이지만 잘 보시면 중요한 자리를 다 유지를 해줬어요. 그쵸? 중요한 자리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제가 신풍제약 이런 상승하는 종목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게 뭐라 그랬죠? 상승 하락 10% 20% 이런 것은 파동은 이겨내야 된다. 이러한 파동은 충분히 예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갭 하락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갭 하락을 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벌써 제가 이 신풍제약에 있어서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좋다라고 하고 수급이 좋다라고 해서 신풍제약에 있어서 제가 추천을 못해요. 저도 매매를 못하고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올라가죠. 수급과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흔드는 모습 때문에 이 종목은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분봉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자, 이 내용 지금 오늘 악재로 나왔던 자, 이 이상에 대한 6개월 지원을 하겠다라는 지연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이렇게 갭 하락을 했는데 갑자기 지연 안 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아닙니다 다시 지연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빠지나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주식은 뉴스에 움직인다, 기사에 움직인다, 재료에 움직인다, 기업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밀었었던 것은 6개월 지연이다. 그럼 올린 건 뭐죠? 아니었다. 잘못된 기사였다. 라는 건가요? 다시 밀었다는 것은 아니다. 다시 이 기사가 맞는 거다. 지금 정정 기사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리고 확인이 아니라 대응이 돼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 거죠. 이 신풍제약하고 상관없는 내용일 수 있지만 모든 종목이나 그 다음에 모든 매매에 있어서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거는 지금 신풍제약이 여기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올라갈 거야 이것만 지금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다른 채널에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는 이 결과치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과거이지만 주가에 흘러가는 걸 알아야지만 현재를 그리고 또는 다음의 미래를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풀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락을 하지 않습니까? 하락을 하는데 지켜줘야 하는 자리를 일단은 지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물량이 좀 털리죠. 그리고 바로 끌어올립니다. 자, 이거는 이 모습이 나와서가 아니라, 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있어서 자꾸 좀 이렇게 반대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미리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건 신풍 제약주던 뭐 제지던 아니면 뭐 상관없습니다. 업종과 종목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합니다. 중요한 자리를 갭으로 밀면 흔드는 건 당연해요. 왜? 심리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기업하고 상관없고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리를 유지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이만큼 추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죠. 이렇게 손절을 치신 분들이 다시 올라간다. 그쵸? 억울하죠. 다시 매수해요. 그럼 여기 또 뭐가 되죠? 또 손절합니다. 그럼 결과로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손절, 높은 자리에서 매수. 이만큼 손절, 이만큼 추가로 손절. 이렇게 손절 쳐요. 그리고 또 올라가요. 또 매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손절 치죠. 그 이만큼. 결론이 뭐죠? 1차 한 번에 손절 쳤으면 끝난 건데 여기에 대한 상승에 대한 미련. 그렇죠? 그렇게 되면 두 배의 손실을 보게 돼 있어요. 이게 심리예요. 심리지만 이게 어떻게 기술적으로 가는 거죠. 왜 기술적으로 가느냐? 매수와 매도에 대한 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자 다시 한번 일봉으로 가볼게요. 자 일봉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 우회가 1차 지지자리예요. 그쵸? 기억하시죠? 자 1차 지지 자리가 어떻게 밀려서 쭉 빠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강한 지지 자리가 뭐가 된다? 그쵸? 무너지면 저항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차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해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봐야 됩니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갈 수도 있고 매매를 해야 되고 매수해야 되고 매도해야 되고 그런 위치라든지 그런 걸 잡아내기 위해서는 안 볼 수가 없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최고점을 잠깐 보겠습니다.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온 자리가 15만 5천 원입니다. 그럼 제가 강조한 게 이 지지라인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돌파가 나오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저항이다. 그러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그 아까도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뭐죠? 하락 시에 무조건 잡는 게 아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부분은 잡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거는 내용이 다릅니다. 하락에 대한 내용과 자, 갭 하락이라는 것은 내용이 달라요. 갭 하락 이후에는 어떻게? 이런 데를 잡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빠졌을 때. 이런 식으로. 밑으로 쭉 이렇게 빠지니까 올라왔으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죠?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와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 하지 말아야 되는 자, 이 위치하고 이 갭 하락의 원리와 자, 이렇게 쭉쭉 이렇게 빠지는 이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갭 하락에 대한 그 순간 빠지는 거와 계속 매도하는 물량의 차이예요. 자, 이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순간 밀리는 거는 여기에 대한 거래고요. 여기에서 뭐가 되죠? 매도를 하면서 물량이 계속 나오면서 빠지는 거예요. 이럴 때 받아주면 안 된다. 라는 거죠. 그 정리를 해보면
오늘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자, 그리고 수급으로 확인을 했을 때 외인가 프로그램 특히 또 기간까지도 매수해 줬다라고 하면 지금 이 수급만 보면 올라간다? 이렇게 무조건 보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는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 자리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그렇죠? 한 번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올라왔고요. 그 전에 어디? 네. 그 전에는 아예 대놓고 보여줬죠. 자, 외인 프로그램 매수 보여줬죠. 한 번 흔들고 보였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어떻게 다 나온 상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밑으로 빠질 때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게 이렇게 올라오던 지금 올라오던 횡보하고 올라가던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어요. 왜? 손절이 짧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이런 데서 매수하셔서 물타기를 한다. 이건 절대 안 되죠. 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라가도 문제가 돼요. 올라가다가도 밀리게 될 수도 있고 올라가도 어떻게 이 본점만 계속 기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비중을 늘리는 거는 저는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는 거죠. 올라오고 나서 신풍제약이 상당히 좋다. 기업적인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좋다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올라간다.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생각해서 매수한다. 그리고 올라오면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 어, 자, 오늘 18%의 하락이 나왔는데 이 18% 하락 가지고도 지금 어떠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수익 중이신 분 말고 뭐 여기에 매수하셨다든지 여기에 매수하셨다든지 뭐 좀 심리적으로 좀 흔들리시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몇천 프로 올라온 종목으로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견뎌야 된다는 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분명히 말씀드린 게 수익 중이신 분들이 견디는 거지 높은 데서 이렇게 잡으셔서는 이게 아니에요. 견딘다라는 것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견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식 앞에서 절대로 이거는 상승한다, 하락한다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그 변수, 우리에게 쉽게 주는 그 먹이를 쉽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지만 이거를 항상 이렇게 주진 않는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이러한 내용이 뭐 어떻게 나올 것이다. 이 기업적인 내용, 그다음에 아까 이런 나온 내용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주가의 흐름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흐름으로 보면 여기는 분명히 저항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저항이 확인이 된 겁니다. 기술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일단 올라오기가 지금은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올라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내일 바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오지만 뭐죠? 올라오면 저항이 생기는지 이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라인에서 어떻게 자 여기 제가 여기를 볼게요. 자 제가 조금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어느 누구한테는 정말 어려움이 지금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제가 이 색칠을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자 이 라인대죠. 지금 종가를 보시면 자 여기 설정해드린 122,500원 딱 여기 걸려있죠. 지금 이 밑으로 빠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색칠한데 이 안의 흐름을 봐야 되고 이 안에 빠지면 여기를 보셔야 돼요. 이 넓은 이 위치를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성을 갖고서는 매매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자 어떤 분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개인들이 매도할 때 개인 털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개인 털기면 여기에서 이렇게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에도 강조한 게 이 개인 매도가 그냥 개인이 아닐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확정을 지어서 확실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그냥 내가 기준을 잡고 여기 이렇게 어느 정도 빠지면 손절을 쳐야 되겠다. 아니면 빠지면 매수해야 되겠다. 그러한 기준이 확실하게 서서 매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신풍제약은 이러이러해서 간다.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이러이러해서 빠진다. 정말 이거는 주식, 제가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주식의 기본적인 원리를 전혀,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뭐였죠? 재료 기업은 저도 봅니다. 근데 이게 계속 바뀌어요. 뭐가? 가격하고 위치와 수급이 계속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는데 계속 기업과 재료 얘기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나는 차트를 못 본다. 저도 못 봐요. 저는 보는 게 뭐냐면 그냥 제가 이런 파동에서 이런 파동이 있을 때 여기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그냥 이 정도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께서도 그런 기준만 있으시면 된다는 거죠. 이거 다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다만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기본적인 원리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좀 빠졌을 때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빠지면 이러한 패턴이 있구나. 예,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신풍제약이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차트와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뭐가 있죠? 예, 이런 내용들. 오늘 악재가 나왔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흔들 수 있는 악재인가? 이 같은 내용이, 자, 예를 들어서요.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이 기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요. 아니면 여기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18% 빠지고 뭐 몇 프로 올라가고 이렇게 오늘과 같은 변동성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 차트를 보세요. 차트를 보시면 제가 자꾸 이 수급에 대해서 강조하고 위치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이걸 보세요. 이걸 파동을 왜 이런 파동이 나오는지를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위치에서 매수와 매도에 있어서 충분히 어느 정도 대응 준비가 같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악재든 호재든 나오는 위치를 보시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같은 이 내용도 여기에서 나왔으니까 이런 모습이지, 이런 위치에서 나왔다? 과연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술적인 차트의 수급에 대한 내용도 이게 다가 아니고, 왜 주식이라는 게 왜 이런 데서 왜 이런 내용에 왜 이렇게 파동이 나오고 왜 이렇게 좀 모양이 왜 이렇게 나오는 것일까 라는 것,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 좀 꼭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도 살짝 이렇게 좀 움직임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있어서 대응을 어느 정도, 자, 올라간다, 여기처럼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무조건 생각하실 게 아닙니다. 올라가도 이렇게 올라갈지 다음 자리를 또 봐야 돼요. 주식을 매일매일 확인하시고 매일매일 그 위치를 봐야지만이 여기에서 오늘 좀 이상했다, 오늘 또 이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걱정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비중 관리와 항상 많이 올라간 종목이 더 가는 종목도 있지만 많이 올라가는 종목에 있어서는 이 하락에 대한 꼭 그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 하락에 대한 대비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좋은 내용, 그리고 좀 확실하고 명확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기술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이거는 기술적인 게 아니라 주가를 움직이게 하는 이 기본적인 원리,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